우리가 이제 무엇을 할 거냐면 2단원 급수할 거예요. 야, 급수가 이제 뭔지부터 알아야겠지? 뭔지부터 알아야 돼. 급수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수열이 있다면 A1, A2, A3 이렇게 해서 계속 더해지는 거 보이지? 계속 더해져서 AN도 있는데 그 이후로 계속 더해지는 거.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급수라고 부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얘를 뭐라고 불렀냐면 무한급수라고 불렀어. 무한이라는 단어를 붙여가지고 계속 더해지고 있다라는 걸 강조를 했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나 봐. 그래서 급수라고 불러요. 오케이? 실제적으로 그 정식 용어에서도 무한이라는 단어를 붙이지 않아요. 급수가 시리즈인가? 영어 단어로? 부른 거? 아무튼. 근데, 어리돼서 기억이 안 나지만, 이게 무한이라는 단어가 안 붙어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영어에서도 급수라고 부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어떤 수열을 계속적으로 더하는 것을 뭐라고 부르겠습니다? 급수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얘를 쓸 때 어떻게 쓸 거냐면 이렇게 쓸 거예요. 시그마 K는 1부터 무한대까지 AK 이렇게 쓰나 지금 이거 다 똑같은 말이지.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 이렇게 쓰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 급수가 결국 계속 더해지는 거잖아. 그러면은 계속 더해졌을 때 뭘 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수렴값을 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겠지. 그지? 그러면은 얘가 수렴하냐 발산하냐라는 것을 판단하는 수단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들 거기 가장 진하게 써진 글이 있어. 뭐예요? 부분합이에요. 오케이? 가장 진하게 써진 게 있어. 부분합이야. 이 말이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급수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는 뭐라고? 부분합. 너희가 처음부터 끝까지 구해야 되는 것은 부분합이에요. 뭐라고? 부분합. 부분합을 구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부분합을 뭐라고 부를 거냐? 뭐라고 이제 언급하냐면 이렇게 되는 거야. 나는 극한을 구할 거예요. n부터 n이 무한대로 보낼 건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얘를 부분합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라는 거야. 실제적으로 부분의 합이야. 그러니까 n번째 한까지 합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 부분합이에요. 오케이? n번째 한까지 합인 거야. 첫 번째 항부터 합일 수도 있고 두 번째 항부터 합일 수도 있는데 n번째까지 합의 극한을 구하면 이게 급수의 극한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급수의 극한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알겠지? 그래서 여기 가장 중요한 건 뭘 구하는 게 중요해요? 부분합 구하는 게 중요해요. 응? 그럼 봐보자. 우리가 어떤 수열이 수렴한다, 발산한다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대표적인 게 이런 게 있어요. 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제 나타낼게. 수렴하는 가장 대표적인 거야. 대표적인 건데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n 플러스 1분의 1이에요. 굉장히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느낌. 부분무수지? 응? 큰, 크냐? 이게 큰 거에서 작은 거. n 플러스 1 마이너스 n분의 1. n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이렇게 표현할 건데 1부터 무한대까지 n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놈의 극한 구해주기 위해서 무엇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부분합을 구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부분합을 구하겠다. 라는 거야.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부분합을 구할 거예요. 1부터 n까지 대입해서 싹 다 더한 거예요. 1 대입했더니 1 마이너스 2분의 1. 2 대입했더니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3 대입했더니 3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쭉 대입해가지고 n 대입했더니 n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잘 봤더니 지금 사라져요. 오케이? 처음에 하나 남았더니 끝에 하나 남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부분합을 구했더니 부분합은 뭐가 되겠습니다?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n번째 항까지 합을 구해서 이거의 극한이 뭐가 되겠습니다? 이 급수의 극한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뭐가 돼요? 무한대로 가면 0으로 가지?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너희들이 많이 풀다 보면
앞에 하나 남으니까 뒤에 하나 남네. 이게 극한 값이겠네 라고 바로 알 수 있어요. 왜? 이거는 0으로 갈 거니까 무조건. 그래요? 이게 첫 번째야.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예요.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가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루트 n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n분의 1이에요. 나는 이 극한을 구해 보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래요? 그러면 이 극한을 구해봤더니 우리가 뭘 먼저 구하는 게 목표야? 부분합을 구하는 게 목표라고 했지.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그 합을 구해주겠습니다 라는 게 첫 번째예요. 부분합을 구할 건데 이게 이제 뭘로 표현하면 가장 아름다울 것 같아? 유리화시키면 아름다울 것 같지? 유리화시켰더니 제곱이 되니까 n 플러스 1 마이너스 n이니까 1이 되고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n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분합에 대한 극한을 구해줄 거예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1 대입하면 루트 2 마이너스 1이고 플러스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고 루트 4 마이너스 루트 3이에요. 그 다음에 쭉 가는데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n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뭘 처리할 거야? 없어지고 없어져요. 그래? 앞에 하나 남았으니까 끝에 하나 남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 없을 때 앞에 거 하나 뒤에 거 하나 앞에 거 하나 뒤에 거 하나 앞에 거 하나 뒤에 거 하나 없앤 거지. 그지? 그러면은 형태를 봐봤더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1만 남아서 이놈의 극한 뭐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무한대로 보내면 어떻게 돼요? 그렇지. 수렴하지 않지? 수렴하지 않아서 대답을 지금 못하고 있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해요. 오케이? 그러니까 부분합의 극한을 구해봤더니 뭐합니다 라는 거예요? 발산한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 급수의 수렴과 발산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무엇의 극한을 생각해 주겠습니다? 급수의 이 부분합에 대한 극한을 생각해 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기억해야 돼. 우리가 급수라는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라고? 부분합이에요. 알겠어요?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 부분합이야. 알겠지? 그래서 급수의 극한은 무엇과 똑같습니다 라는 거예요. 부분합의 극한과 똑같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정리가 되어 있지? 그지? 부분합의 극한과 똑같습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나오는 이제 몇 가지 것들이 있는데 쭉 봐봅시다. 일단 봐보자. 우리가 이 수렴한다라는 거랑 발산한다라는 거를 판단할 수가 있어. 좀 지울게. 이거 지울 건데 얘는 뭐라고 적어 놓을 거냐면 나중에 쓸 거라서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경우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할 거냐면 우리가 급수하고 일반항과의 관계예요. 이 두 개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라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라는 거야. 급수하고 일반항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긴 있을 거야. 근데 어떤 관계일까라는 거야. 그럼 봐보자. 얘가 수렴한다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이 극한이 반드시 성립하는 게 있어. 수렴하면 AN은 어떤 값으로 갈 것 같아요? 계속 더해지겠지? 그래요. 0의 값에 가까워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0의 값이 안 가고 1로 간다라고 생각해봐. 계속 111 계속 더해지는 거잖아. 111 계속 더해지면 계속 커지지. 계속 커지잖아. 그러니까 뭘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0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너희들이 이런 예를 들 수가 있는데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갔을 때 이 an-1 얘가 4래요. 그때 나한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의 극한 구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건 뭐겠어? 이 급수가 수렴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반항이 이거잖아. 일반항이 이거잖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en-1이 뭘로 수렴하겠습니다?
0으로 수렴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급수가 수렴하면 일반항에 대한 극한은 뭐가 되겠습니다? 0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 말은 여기에서 알 수 있네. 얘는 뭐가 돼야 돼요? 뭐가 되야겠어? 그래야 0이 되는 거예요. 2분의 1이 되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무엇인가 궁금해지는 사실이 있는데 굉장히 궁금하지 않냐? 0으로 갔을 때 다 수렴한가? 라는 거잖아. 0으로 갔을 때 다 수렴합니까? 라는 거야. 해요, 아니에요? 왜? 왜? 안 해요. 안 하지? 이걸 안 치는 이유가 있어? 안 해요. 봐봐. 일반항의 극한 0으로 가지. 이거 0으로 가잖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루트 n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n 분의 1. 무한대분의 상수 형태니까 0으로 가요. 근데 급수 뭐예요? 발산하네.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급수에서 이렇게 수렴값이 존재하면 이 수렴값이 얘는 지금 수렴값이 1로 존재하지? 이게 수열의 합이라고 불러. 합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이제 이거는 그 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라는 거예요. 0으로 간다라고 해서 이 역은 성립합니다, 안 합니다? 안 합니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어떤 명제는 반드시 성립하겠어요? 어떤 명제는 반드시 성립해? P이면 Q다가 성립하네. 뭐인 게 성립해요? 항상 성립하는 거 있잖아. 뭐예요? 그렇지. 대우 명제는 항상 성립해요. 뭐가 아니면? 얘가 아니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이 뭐가 아니면? 0이 아니면. 뭐가 되겠습니다?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이 급수는 뭐 하겠습니다? 발산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급수가 수렴하면 그것의 일반항의 극한은 뭐로 가고? 0으로 가고. 오케이? 그리고 0으로 가지 않으면 뭐 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발산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이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거지. 역의 첫 번째 얘는 얘야. 우리가 쉽게 계산할 수 있는 거. 역의 두 번째 얘도 있는데 두 번째 얘가 있어. 옛날에 모든 교과서가 설명하던 그 방법. 지금은 모든 교과서가 설명하지 않는 그 방법. 모든 교과서가 지금은 설명하지 않지만 생각해보기 이런 게 들어있어요. 근데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계산하고 싶은 거야.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n분의 1이라는 이 합을, 급수의 합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일반항을 한번 적어봤더니 이거 그냥 이렇게 적을게요. 그냥 이렇게 적을게. 같아지는 것을 일반항 그냥 적지 않고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6분의 1, 7분의 1, 8분의 1 돼요? 이게 이제 발레잖아. 이게 여기 성립하지 않는 얘잖아. 얘 중에 하나잖아. 그지? 발레야, 발레. 응? 그러면은 얘가 발산함을 보여야겠지. 그지? 발산함을 보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내 A에는 수열이 있고 B에는 수열이 있으면 더 커. 더 커. 그럼 얘가 발산하면 얘도 뭐예요? 발산하겠지. 그지? 얘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면 얘도 발산해요. 그럼 얘보다 좀 작은 게 발산함을 보이면 충분한 거예요? 얘보다 좀 작은 걸 찾을 거예요? 작은 걸 찾을 거니까 너희들이 잘 봐봐. 응? 2라고 2는 그대로 놔둘 건데 3보다 작은 수를 적을 수 있어. 4분의 1. 3분의 1보다 4분의 1이 더 작지? 4분의 1 플러스 4분의 1 굉장히 묶어주고 싶은 생각이 들지? 이걸로 작은 걸 찾을 거야. 8분의 1 작지? 8분의 1, 8분의 1, 8분의 1, 8분의 1이에요. 굉장히 묶어주고 싶어요? 그래요? 그 다음에 16분의 1 쭉 해가지고 16분의 1 이렇게 묶어주고 싶고 32분의 1 쭉 해가지고 32분의 1 이렇게 묶어주고 싶어요. 근데 아름답게도 이게 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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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냐면 2분의 1이 계속 더해진 거랑 똑같네. 그래요? 그러면 2분의 1이 계속 더해진다면
수렴해요, 발산해요? 2분의 1이 계속 더해줘? 발산하잖아. 그래요? 그럼 더 작은 게 발산했지? 큰 거는 당연히 뭐 하겠습니다? 발산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너희들이 이렇게 기억해도 되고, 옛날에는 이게 더 많았습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여기서 너희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배웠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수열에 대한 극한을 생각해 줄 때, 그러니까 급수에 대한 극한을 생각해 줄 때는 반드시 무엇을 생각해 주어야 합니다? 급수를 생각해 주어야 합니다. 라는 게 첫 번째. 오케이? 그럼 두 번째. 이 급수가 수렴한다 라는 것은 무엇과 똑같습니다. 라는 거예요. 수렴한다 라는 것은 무엇이 성립합니다. 라는 거예요. 일반항에 대한 극한이 뭐가 되겠습니다? 0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고. 이거의 역은 성립합니다. 안 합니다? 안 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발산을 판단할 때, 급수의 발산을 판단할 때 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뭐입니다. 라는 거야? 일반항이 뭘로 가지 않음을 보이면 돼요? 0으로 가지 않음을 보이면 이 급수는 뭐 하겠습니다? 발산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급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급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1부터 무한대로까지 갈 때 2의 n제곱. 이거 0으로 가요? 안 가요? 0으로 안 가지? 얘 발산. 그래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n 플러스 1분의 n이에요. 이거 0으로 가야 한가요? 극한? 극한 뭘로 가? n 플러스 1분의 n 극한 뭘로 가요? 0으로 가야 한가요? 안 가지? 뭐합니다? 발산.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발산을 쉽게 찾아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여기는 문제들 한번 봐볼까? 성질을 설명 안 했나? 성질 여기 나와 있을 건데. 성질이 어딘가 나와 있을 건데. 성질이 어딘가 나와 있을 건데. 여기 있다. 급수의 성질 몇 페이지냐면 80페이지. 반드시 어디에 밑줄을 그어 놓냐면 반드시 밑줄을 그어 놓으세요. 급수 AN, BN이 뭐하면 수렴하면. 급수 시그마 AN하고 시그마 BN이 뭐하면 수렴하면 무엇이 성립합니다? 더하고 빼고 상수배가 성립합니다. 덧셈 밑에 뺄셈도 표시해 놓으세요. 오케이? 뺄셈 넣어줘 똑같잖아. 덧셈, 뺄셈, 상수배. 이 세 가지밖에 성립하지 않아요. 내가 전에 이거 언급한 적이 있는데 언제 언급했어요? 급수의 성질은 뭐와 똑같습니다. 라는 거예요. 뭐랑? 얘가 대답했어요? 급수의 성질은 뭐와 똑같습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배운 지 별로 안 됐는데. 배운 지 별로 안 됐다니까? 배운 지 별로 안 됐어. 수투에서. 뭐야? 급수. 오케이? 급수는 이 적분하고 성질이 똑같습니다. 라는 거예요. 적분이야. 알겠어요? 이거는 적분을 정의할 건데 나중에 정적분을 정의할 거야. 너희들이 급수를 배우는 이유는 정적분을 정의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거든. 우리가 넓이를 구하는 이유도 있어. 근데 정적분을 구하기 위해서 급수를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적분의 정의가 원래 정의가 뭐였냐면 이 급수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 적분의 성질과 급수의 성질은 같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뒷페이지 넘기면 있을 거야. 정적분 한번 넘겨볼까? 우리가 한번 정적분 한번 봐볼까? 정적분 한번 봐보자. 우리가 한번 쭉 넘겨서 저기 나오면 적분 어디 나오냐? 저 뒤에 나와. 한 500페이지 정도 나오거든. 아니냐? 400. 여기 있다. 정적분. 400. 치환적분, 부분적분이 아닌데. 구분, 구적법 어딨냐? 정적분 파트에 있을 건데. 단원으로 가. 단원 맨 처음으로. 어, 453페이지. 453페이지를 보면
정적분과 급수가 나오지? 그지? 그래서 정적분과 급수를 설명할 때 넘기다 보면 우리가 이제 459페이지 보면 정적분을 다음과 같은 급수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459페이지 봐보면 정적분을 다음과 같은 급수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정적분의 정의예요. 오케이? 우리가 이제 정적분은 좀 다르게 배웠잖냐? 우리가 이제 앞부분에서는 정적분을 급수에 대해서 이걸 처리하는 걸 안 배웠잖아. 근데 원래는 이렇게 다 배웠었어. 근데 너무 어렵다는 관계로 수학2에서 빠지고 미적분으로 넘어간 거예요. 알겠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급수의 성질은 뭐와 똑같습니다. 라는 거냐면 적분의 성질과 똑같습니다. 라는 거야. 오케이? 적분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하지 않았냐면 적분에서는 그걸 하지 않았어. 고배대에 이 생각할 때 뭘 안 했어? 우리가 시그마 생각할 때 고배대에서는 어떻게 했어? 각각을 계산한 다음에 곱하지 않았지? 전개를 한 다음에 계산했지 항상? 그렇지? 그래서 이것을 항상 기억해 주세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경우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거냐면 이런 경우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봅시다. 이렇게 등장했어요. 시그마에는 1부터 무한대까지 n 플러스 1분의 1 곱하기 2의 n제곱분의 1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얘랑 얘가 곱해져 있잖아. 그지? 얘랑 얘가 곱해져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계산할 수 있을까라고 잠깐 생각해 볼 수 있어. 이거는 깊게 생각하면 안 돼. 왜? 틀린 거니까.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거든. 근데 이거는 문제점이 발생해. 왜? 왜 이렇게 나누면 안 돼? 구체적인 예라서 어렵냐? CN. B 쓰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쓸 수 없는 이유는 뭐예요? 왜 못 써? 안 되죠. 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곱해서 더한 건데, 응. 요거는 곱해서 더한 걸 거의 도곱하면 그러죠. 봐봐. 이거 N1부터 넣어보면 A1, C1, A2, C2, A3, C3야? 그래? 얘는 A1, A2, A3, C1, C2, C3야? 얘를 N개 있다, 항이 N개 있다 라고 하면은 이 밑에 위에 있는 건 항이 몇 개 있어요? N개 있어요. 얘 N개 있다 라고 하면 이 항 몇 개 있어요? 이거 다 곱하면 N제곱개 있잖아. 그지? 항의 개수가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안 똑같아. 애초부터 항의 개수도 다르니까 극한값을 생각할 때도 다를 수밖에 없겠지. 그지? 그래서 우리가 계산할 때 이거를 각각 나누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한꺼번에 나열해서 계산해 줘야 됩니다. 라는 건데 실제적으로 힘드니까 안 할게요. 오케이? 여기 표현된 거는 실제적으로 할 수가 없어. 너희 이제 할 수야 있겠지만 힘드니까 안 할게요.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해볼 거냐면 이제 뒤에 있는 문제들을 봐봅시다. 야, 그 몇 페이지냐? 저 뒤로 가가지고 몇 페이지인지 까먹었어. 몇 페이지야? 봐봅시다. 우리가 이제 예제 1번부터 봐보자. 예제 1번 봅시다. 예제 1번 봤더니 지금 우리가 1 플러스 1 플러스 2분의 1 1 플러스 2 플러스 3분의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4분의 1 쭉 이렇게 되어 있지. 그지? 이것을 구해주세요 라는 건데 너희들이 이렇게 급수로 일일이 나열되는 형태가 있다면 반드시 생각해 줘야 되는 게 있어요. 오케이? 첫 번째 무엇을 구해줘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무엇 구하랬어요? 급수가 있어. 뭘 구해야 돼? 급수하면 반드시 뭘 떠올려야 된다고?
부분합. n번째 항까지 합을 구해줘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n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뭐를 구하는 게 목표겠어? n번째 항. 그래요? n번째 항을 구해보겠습니다. 라는 게 목표가 돼야 돼요. n번째 항은 어떻게 될 거냐면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쭉쭉쭉 해가지고 n분의 1이 되고 계속 더해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n번째 항은 나타내보자. 이거 뭐야? 1부터 n까지야. 형서가 1부터 n까지 하면 뭐냐? 1부터 n까지 하면 이번 숙제하면서 많이 나왔을 거 아니야? 1부터 n까지 하면 뭐야? 그거잖아요. 뭐? 2분의 1 곱하기 플러스 야, 잘했어요. 2분의 n 플러스 1이. 오케이? 그러니까 일반항이 이렇게 표현된 거니까 첫 번째 항부터 n항까지 하면 어떻게 표현되겠습니다. 라는 거냐면 k라고 표현합시다. k는 1부터 n까지 k 플러스 1분의 1 2였지? 2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이놈의 뭐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극한 구하고 싶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지? 그지? 쭉 나열해서 부분수잖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 2번 봅시다. 2번도 방법이 똑같아. 3의 제곱 마이너스 1분의 1 5의 제곱 마이너스 1분의 1 7의 제곱 마이너스 1분의 1 쭉 해서 n번째 어떻게 생기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n번째. 제인아, 이거 어떻게 생기겠어요? n번째. 홀수잖아. 홀수의 일반항 어떻게 표현해? 2n? 1대비해서 3이 나와야 되잖아. 그렇지. 그럼 일반항은 2n 플러스 1에 제곱 마이너스 1분의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n번째 항은 이렇게 생기겠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부분합 구해줘야지. 그러면 근데 이게 안 보이잖아. 완전 형태 바꿀 수 있어. 제곱이라서. 합차야? 차부터 적읍시다. 합.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써줄 수 있겠네.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4n n 플러스 1. 4n n 플러스 1분의 1이. 오케이? 똑같은 말이니까 처리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이거 이제 실질적으로 4를 앞으로 뺀 다음에 계산해도 상관없습니다. 라고 했어요. 상수배 된 거는 앞으로 뺄 수 있다. 라고 했잖아. 지금 성질 중에, 더하고 빼고 상수배. 이 세 가지. 그래요? 그 다음 넘겨봅시다. 이제 로그의 합이 주어졌어요. 로그는 우리가 이제 계속적으로 이렇게 등장하겠다라는 건데 한번 봐봅시다. 예제 2번 봤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로그 2에 1-2의 제곱분의 1 플러스 로그 2에 1-3의 제곱분의 1 플러스 로그 2에 1-4의 제곱분의 1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는 건데 이걸 합을 구하는데 가장 먼저 뭐를 해줘야 된다고? 부분합을 구하는데 당연히 뭐를 구해줘야 돼요? 부분합을 구하려면 n번째 항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n번째 항을 구해볼 거야. n번째 항은 어떻게 될 거냐면 로그 2는 똑같이 나올 것이고 1 마이너스 1일 때 2였고 2일 때 3이었고 3일 때 4였어요. n일 때 뭐가 되겠습니다? 이게 돼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거의 극한 구하는 거니까 그냥 합만 구할게. 식을 이제 리미트 써서 이렇게 서술하지 않을게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봐봤더니 합을 구하면 얘를 어떻게 쓸 거냐면 제곱이잖아. 2의 제곱분의 2의 제곱 마이너스 1이. 그래요? 플러스 로그 2의 3의 제곱분의
3의 제곱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요? 그럼 이거 합차 공식이지? 뭐가 되냐면 로그 2가 되고 2의 제곱분의 1 곱하기 3이 될 것이고 그래요? 곱하기 로그의 합은 진수의 곱이니까 3의 제곱분의 2 곱하기 4가 될 것이고 4의 제곱분의 3 곱하기 5가 될 것이고 쭉 해서 뭐의 제곱분의 n 플러스 1의 제곱 n 플러스 1의 제곱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2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은 없어지는 걸 잘 봐. 순서를 잘 지키는 게 중요한데 밑에 거 하나 위에 거 하나 밑에 거 하나 위에 거 하나 밑에 거 하나 위에 거 하나예요. 오케이? 위에 거 하나 밑에 거 하나 위에 거 하나 밑에 거 하나 위에 거 하나 밑에 거 하나예요. 오케이? 남아있는 형태를 구해줘 봤더니 뭐가 되겠습니다. 로그 2에 n 플러스 1 분의 2배 n 플러스 1이지? 2배 n 플러스 1 분의 n 플러스 2예요. 그래요? 이 극한 뭐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2분의 1이야? 이게 전체 극한은 뭐가 되겠어요? 로그 2에 2분의 1이에요. 이렇게 구해줄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로그의 극한도 처리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야. 이건 너희들이 많이 해봐야 이렇구나 라는 걸 판단해 볼 수 있어요. 1서 한번 보자. 발산하는 경우에요. 발산하는 경우야? 발산하는 경우는 어떻게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야? 어떻게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야? 그렇지. 극한이 0이 아닌 거지. 당장 기억. 0 아니지? 니은. 0 아니지? 디귿. 0 아니지? 0 아니지? 여기 0으로 갈 수가 없잖아, 이거. 걔도 뚜루루룩 하잖아. 그래서 뭐 하겠습니다? 다 발산하겠습니다. 라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 보자. 이제 4번 보자. 각각의 수렴하면 bn도 수렴한다 라고 했는데 더하고 빼서 상수배에서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an이랑 an 플러스 이거 두 개를 이용해서 시그마 an이랑 시그마 an 플러스 bn을 이용해서 더하고 빼고 해서 시그마 bn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ES에 빼버리면 이게 나오잖아. 각각이 수렴하는데 각각이 수렴하지? 그러면은 여기서 이거 뺀 것도 수렴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요? 그 다음에 an, bn이 수렴하면 곱한 게 0으로 간다. 이거 마이너스 했어. 맞지? 왜? an도 수렴하고 bn도 수렴하면 이 두 개가 수렴하면 무엇이 성립합니다? 수렴하면 무엇이 성립합니다 라고 했어요? 리미트 an도 뭐가 되고 0이 되고 리미트 bn도 뭐가 되고 0이 됐어. 어차피 곱해도 뭐가 됩니다? 0이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0으로 수렴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등비급수는 다음 시간에 할 거고 오늘 숙제는 어디까지냐면 나머지 좀 시간 남은 시간에 앞에 오답 안 된 거 좀 해보고 등비급수 앞에까지 209번까지 풀어오세요. 활용 문제 너희들이 최대한 열심히 풀어보세요. 응? 아니 다음 시간에 시험 볼 거잖아 너네. 오늘 오답한 부분에 대해서 알겠지? 누가 시험을 보고 야 시험을 보는데 몇 분 안 걸릴 거야. 뭐라고? 스케줄표랑 다르면 안 되지. 아니야 맨날 볼 거야. 너희들이 오답이 지금 제대로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그럼 테스트는 왜 써져 있어요? 그렇지. 내 마음. 아니 이거를 왜 그랬냐면 솔직히 말해줘. 이거 왜 그렇게 적은지 알아?